이어서 고려아연 관련된 공시도 나왔거든요.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고려아연이 연산 42,600톤 규모의 니켈 재련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지금 1,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또 투자한다고요? 예, 원래 고려아연이 계열사였던 캠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실자산관리공사 캠코하고는 다른 회사이고요. 그 캠코에다가 이제 이번에 투자받은 현대차 투자받은 5천억 중에서 1,500억 원을 투자해서 캠코에다 니켈 재련소를 이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아연이 갖고 있던 니켈 재련소를 합치면은 이번에 총 6만 5천 톤으로 이제 황산 니켈의 생산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6만 5천 톤의 규모라는 것은 중국 전체 를 포함했을 때 중국보다는 낮은 2등이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선 사실 1등이라 봐야 됩니다. 중국을 또 제외된 이유 중 하나는 막연하게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이제 IRA 때문에 미국에서 제대로 뭔가 2차 전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이번에 6만 5천 톤의 황산 니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반 니켈이 아니고 황산 니켈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황산 니켈에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 폐배터를 재활용한다든지 황산 코발트 전고체 생산할 수 있는 고려아연이 올인원 니켈이라는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차 그룹의 IRA 물량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고려아연이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아연이 능동적으로 이제 IRA 시대에 또 2차 전지 시대를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무엇이냐면은 그 고려아연이 사실은 재작년부터 최윤범 부회장에서 이제 회장으로 올라섰는데 이때 이제 최윤범 회장과 사이에서 최창걸, 장병희 두 집안이 3대에 걸쳐서 이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최윤범 회장이 2차 전지를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LG그룹과 하나그룹과 지분을 제휴를 했습니다. 그 지분을 제휴했을 때는 최윤범 부회장, 지금 회장인데 최윤범 회장을 보고 지분 제휴한 것이기 때문에 장병희 집안 가문 입장에서는 돌연 갑자기 최윤범 회장의 단독 경영이 강화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약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 지분이 5%가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최윤범 회장 단독 체제가 강화됐다. 여기를 종집을 찍었다. 이런 점도 이번 그 공동지분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지금 테크윙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시안 공장에 89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마이크론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테크윙이 마이크론에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이크론이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건가, 영업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이제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이제 이런 계약 같은 공시가 나오면은 보셔야 될 게 계약 기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정확한 88억 5천만 원인데 89억 원이라고 했을 때 계약 기간이 만약에 3년, 10년께 늘어지면 사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봐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사실 정확하게 이제 한 10개월 정도입니다. 그 8월 30일 또 어제 이제 공시한 이후부터 내년 이제 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은 계약 기간도 짧고 충분히 이제 그 테크윙에게는 큰 이제 규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전년 매출 대비를 하면 이제 22년 매출 대비를 했을 땐 3.3%인데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테크윙도 사실은 이것이 실적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언제 좋아질 것이냐라는 이제 맥락이 이제 궁금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소한 3분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테크윙도 사실은 똑같이 이제 매출과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여겨지는데 테크윙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주력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핸들러라는 제품입니다. 핸들러는 무엇이냐면은 전기 공정을 마친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갖다 이송을 할 때 사람이 근리다 이송할 수 없고 또 일일이 이송을 하려면 이제 뭔가 반도체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러라는 장비를 쓰게 마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테크윙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89억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공시 나왔는데 혹시 제가 찾아온 건 무엇이면 테크윙이 워낙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추가로 웨이퍼에 대한 검사 장비로 이제 그 제품군을 갖다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시한공제 납품하는 게 그런 웨이퍼 장비를 납품한 것인가 찾아봤더니 그거에 대한 힌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검사 장비라 나와 있는데 테크윙이 과거에 이제 공급 수주 계약을 제가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다 핸들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검사 장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그 내놓은 그 제품 계약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 검사 장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웨이퍼 검사 장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테크윙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테크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주가는 좀 좋았습니다. 올해 YTD는 좋았고
해갖고 한 달 정도 주가는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전체적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테크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